오랜 시간 동안 염려와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온 나는 어느덧 일상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내게 명상을 추천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어떻게든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에 따라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먼저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시작했다.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은 신선함 그 자체였다. 마음 챙김 명상이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명상법이라고 했다. 설명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람 시계를 조금 더 일찍 맞추고 명상에 도전했다. 명상의 시작은 간단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가볍게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생각이 이리저리 흐트러지는 것을 자주 경험했다. 오늘 해야 할 일, 언제나처럼 울리는 휴대전화의 알람 소리. 그러나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시금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려 했었다. 이것은 마치 길 잃은 양을 하나씩 다시 모으는 듯한 기분이었다. 매일 아침 꾸준히 눈을 뜨자마자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다. 조용한 새벽의 정막이 나를 감싸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나의 호흡과 하나됨을 느끼게 했다. 명상 시간이 늘어날수록 눈에 띄게 마음의 평온함을 찾기 시작했다. 이는 친구, 가족, 직장에서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명상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를 실감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폭발할 것만 같던 순간이 있었다. 예전이었다면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겠지만 환기를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나 깊게 호흡했다. 짧은 순간의 마음 챙김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힘을 주는 나만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더 깊이 있는 명상 방법들을 찾아 나섰다. 가이드 명상 녹음을 들으며 새로운 여러 형태의 명상을 시도하기도 하고 지역 명상센터의 그룹 명상에 참석하기도 했다.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기분이었다. 다양한 명상법들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일상의 자잘한 것들에 대한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 결국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넘어 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킨 경험이었다. 명상이 나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서로 다른 순간들 속에서 잃지 않고 유지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분주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기억해야 할 소중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도심의 바쁜 거리를 지나칠 때면 언제나 한 조그마한 카페가 눈에 띄곤 했었다. 그곳엔 노란색 불빛이 은은히 빛나며 피곤해 보이는 도시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인 소영은 오랜 시간 수면 부족과 그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회사 동료로부터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한 7가지 방법을 소개받게 된다.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 설정하기였다. 소영은 매일 제각기 다른 시간에 잠이 들곤 했는데 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처음 며칠은 조금 힘들었지만 몸은 서서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였다. 소영은 침실의 조명을 조절하고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귀마개를 사용했다. 이 작은 변화는 그녀의 수면을 훨씬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였다. 평소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습관이 있던 소영은 이제 침대에 들어가기 1시간 전엔 전자기기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덕분에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독서나 명상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방법은 휴식 루틴 만들기였다. 소영은 매일 저녁 따뜻한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는 하루의 피로를 자연스럽게 씻어내고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카페인 섭취 조절하기가 있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던 소영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오후에 나른함이 힘들었지만 점점 더 몸이 적응하면서 오후 늦은 시간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적당한 운동하기였다. 소영은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걷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신체의 피로를 덜어주고 깊은 잠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하기였다. 소영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작은 명상과 간단한 호흡 운동을 매일 실천했다. 이는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서영은 이 7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나가면서 점차 수면의 질이 개선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일상 속에서의 활력을 찾았고, 더 나아가 업무의 효율성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뭐가 변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웃으며 간단히 말하곤 했다. 잘 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피곤함을 느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이렇게 시작된 고민은 나를 피로 회복에 좋은 생활 습관을 찾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인터넷에서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이었다. 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곤 했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멀리하고 침실을 어둡게 만들었다. 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테라피를 위해 라벤더 향을 침실에 뿌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신경 쓴 것은 식단이었다. 내가 즐겨 먹던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대신 야채와 과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비타민C가 피로 회복에 좋다 하여 오렌지를 매일 아침 디저트로 추가했다. 아침마다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은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잦은 야근 때문에 운동을 소홀히 했던 나는 퇴근 후 시간을 쪼개 30분 정도의 가벼운 조깅을 생활화하기로 다짐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며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간중간에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도 효과적이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나는 팔과 목, 다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였고, 정오에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은 호흡을 했다. 이는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였다. 주중에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끔씩은 퇴근 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더 내주기도 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나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정신적인 여유는 신체적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었다. 여러 생활 습관을 바꾼 뒤 나는 한결 가벼운 몸 컨디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도 회복되었다. 매일 반복되던 피로가 더 이상 내 일상이 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로 회복의 꿀팁을 전하는 피로 회복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은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자신의 식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의 식습관은 언제나 편리한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 위주였지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전보다 부어 보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이후 민호는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단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해 영양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여러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10가지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효과는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 체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며 몸무게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체내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민호는 매일 아침 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었고 하루 종일 더 생동감 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엔 자주 발휘하지 않았던 신선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서 속이 가벼워졌고 소화도 수월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식습관 개선 후 면역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던 감기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병원에 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분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혈당이 안정되면서 민호의 기분도 더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여섯 번째 효과는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더불어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된 덕에 업무 중에도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일곱 번째,
구강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면서 민호는 잇몸이 더 건강해졌고 치아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가정 식사를 준비하는 부모님도 민호가 변화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이는 가족 전체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인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민호의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효과로 셀프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애쓰는 자신이 자랑스러워진 민호는 자신감이 넘쳤고, 이는 일상생활과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식습관은 민호의 삶에 여러가지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고,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이들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과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값진 교훈이었습니다.